국토의 크기와 교통 시스템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나 모든 사람을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뜻의 라틴어 옴니버스에서 유래한 바로 그 교통수단, 버스입니다. 최초의 버스는 1820년대 프랑스 보르도에서 등장했습니다. 당시 말이 끄는 대형 객차 형태였던 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고 일정한 시간표와 노선을 따라 운행했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모두를 위한이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마차버스는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독일의 다임러사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내연기관 버스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아는 버스의 역사가 시작됐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버스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도시화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러한 버스의 역할은 오늘날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상징이 된 2층 더블데커 버스는 좁은 도심에서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었고 뉴욕 MTA 버스는 휠체어 탑승 설비와 무제한 환승 제도로 교통약자를 배려했습니다. 일본의 교통버스는 정시성과 서비스로 유명하며 싱가포르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며 첨단 기술을 시험 중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지붕 없는 버스나 화물 겸용 버스를 운행하며 독특한 버스 문화를 자랑하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버스 문화는 어떨까요?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들은 2050년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버스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근 인도의 여행 블로거 아카칸샤 몬가는 우리나라 고속버스를 타고 남긴 인스타그램 영상 하나로 10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려고 2,000루피 정도의 표를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좀 비싸다고 느꼈지만 버스 안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녀는 버스에 탑승할 때 QR코드를 먼저 스캔하는 시스템에 놀랐다는데요. 이 완전 좌석은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연상케 했으며 리클라이닝 시트는 거의 평평하게 눕힐 수 있었고 무선 충전기, 개인 TV 화면,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옆좌석과는 커튼으로 분리되어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된다는 점에서 그녀는 이건 그냥 움직이는 럭셔리 호텔이라며 연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냥 버스를 만든 게 아니라 호화캡슐을 만들었다며 한국인들은 2050년에 살고 있다. 이 버스가 그 증거라고 극찬했죠. 이 짧은 영상에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감탄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과 일본을 여행해보니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잘 모르더라라고 의아해했고 다른 이는 공유해줘서 고맙다. 이런 버스라면 꼭 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뭔가의 리뷰 이후 SNS상에서는 한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는 해시태그까지 퍼지며 무인 편의점, 로봇 카페와 함께 한국의 일상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2050년에 산다며 증거로 제시한 버스, 바로 한국형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기존 버스의 개념을 깨고 기술과 안락함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내 버스 업체들은 2016년 11월 처음 이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단순히 기존 버스를 고급화한 것이 아닙니다. KTX, SRT와 같은 고속철도와의 경쟁, 자가용 보유율 증가, 국민소득 상승으로 인한 교통수단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인 모빌리티 혁신이었죠.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것보다는 더 쾌적한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고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노선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승객의 경험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표방한 육상의 퍼스트 클래스를 표방한 겁니다. 일반 고속버스가 40에서 45석인데 비해 좌석을 21석으로 확 줄여 좌석 하나하나의 공간을 극대화했고 좌석 간격은 이전보다 40cm 넓혀져 옆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받이는 버튼 하나로 160도 이상 젖혀지며 거의 침대처럼 편히 누울 수 있는데 이는 항공기 1등석 좌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모델 유니버스 프레스티지 차량이 투입되었는데 총 21개의 초대형 좌석이 비행기 1등석처럼 배열되어 있고 각 좌석에는 10.1인치 개인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죠. 좌석 옆에는 무선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있어 이동 중 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 휴대폰을 미러링하여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좌석을 따라 배치되고 좌석마다 개인 커튼이 달려있어 프라이버시도 지켜줍니다. 말 그대로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석을 버스에 옮겨놓은 셈입니다.
안전과 편의 기술도 빠지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차량에는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장시간 고속 주행 시 안전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이 프리미엄 버스를 담당하는 운전자들은 엄선된 무사고 경력의 기사들로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승객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이는데, 예를 들어 최신형 기아 그랜버드 모델의 경우 승하차 시 차량의 차고를 20mm 낮춰 계단을 더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췄죠. 운전석은 대형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각종 첨단 버튼들로 가득해 운전자도 항공기 조종석 같은 현대식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장거리 여행을 위해 차량 하부에는 6.9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넉넉한 짐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탑승문을 일반 버스보다 넓게 디자인해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최고급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의외로 합리적입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임은 일반 우등고속버스보다 약 3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현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출발, 부산 도착 노선의 경우 51,600원입니다. 이는 같은 구간 KTX 고속열차 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비행기 1등석 수준 안락함을 KTX보다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초기 마케팅 포인트였습니다. 도입 초기 한 달간 평일 요금의 15%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승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승객 중 88%가 만족을 표했고, 91%는 재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도 도쿄, 오사카 구간에 비즈니스급 야간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침대형 버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가이며 서비스 품질은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죠. 반면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일관된 품질과 첨단 기술, 그리고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2050년에 사는 나라라고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해외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 모델은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현대버스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상위 코치인 유니버스는 현대버스 기술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이 모델에 자사의 가장 앞선 엔지니어링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승차감 향상을 위해 첨단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차량 주요 부위에 흡음 소재를 적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였죠. 그 결과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가 고급 세단처럼 조용하고 안락하며 버스라는 점을 잊을 정도의 품질을 구현했는데요. 현대차는 유니버스 개발 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하는 버스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실제 수출 실적으로 입증됐죠. 특히 일본 시장에서 현대 유니버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 버스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 외국산 대형 버스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현대차는 2007년 일본 코치에 처음 유니버스를 투입하며 도전에 나섰고,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개량 모델을 선보였죠. 승객용 개별 럭셔리 좌석, 객실 전체를 밝히는 LED 조명 등 운전자를 위한 멀티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등 일본 고객의 니즈에 맞춘 사양을 갖춰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2006년 첫 판매 이후 유니버스는 일본 관광버스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 2019년 기준 약 800대 가까이가 일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버스업계에서도 더 이상 일본말의 리그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현대 유니버스는 일본 시장의 문턱을 넘어선 선구적 사례가 됐습니다. 이 버스의 경쟁력은 대형 국제행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대차는 2013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와 계약을 맺고 유니버스 신형 코치 340대를 대회 공식 버스로 공급한 바 있는데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온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이 버스를 이용했는데, 넓은 좌석과 쾌적한 실내에 대회 관계자들이 찬사를 보냈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여 활약 중인데, 최근에는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프리미엄 관광버스를 수출해 현지 여행수단의 고급화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현대 유니버스와 중형 카운티버스가 현지 법인 판매버스 가운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2022년 한 해 상용버스 판매를 전년 대비 10% 이상 끌어올렸죠. 한국은 이미 지하철, 고속철도, IT 인프라를 갖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두루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초고속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가 버스와 지하철 안까지 제공되는 환경 등은 해외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여기에 더해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등장은 한국의 모빌리티 기술력과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미래기술 선도국이라는 이미지에는 K-팝이나 K-드라마뿐 아니라 이러한 대중교통 경험도 한몫하고 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과 1초도 오차가 없는 고속철도, 그리고 이제는 프리미엄 버스까지 가세하며 한국은 생활 속 교통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몸과 같은 해외 여행자들이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SNS에 한국은 2050년을 산다는 감탄을 남기는 모습은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버스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11m급 코치를 개발해 2021년 대한민국 환경부와 경찰청 등에 납품했습니다. 이 수소버스는 배출가스 0%의 친환경 성능과 함께 공회전 시에도 에어컨과 전기 공급이 자유로운 연료전지의 이점을 10분 활용해 장시간 대기 운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등 배터리 전기버스 모델도 한국과 오스트리아 등 국내외에서 운행되며 친환경 버스 전환을 주도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은 머지않아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도 접목되어 친환경 플러스 럭셔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새로운 제품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고속버스가 등장한다면 장거리 이동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승객들은 개별 공간에서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현실이 될지 모르죠. 그런 시대가 오면 한국이 가장 먼저 그 청사진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 각국의 고속도로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버스들이 당당히 질주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